오늘은 12월 2일 PR12 123번째 발표일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무려 4일 전에 발표된 Partial Convolution Based Padding이라는 논문입니다. CNN에서의 패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CNN을 처음 배웠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CNN의 발전 과정이 한 단계씩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중간에 렐루도 나오고 그게 리키렐루 되고 피렐루 되고 뭐 노멀라이제이션에서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 생긴 테크닉들을 도입을 하면서 CNN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얘기를 해왔었던 것 같은데요. 정작 패딩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아마 CNN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꽤 많이 딥러닝 스트럭처를 구현해 보신 분들까지 제로 패딩 정도를 사용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논문을 발견을 하게 된 순간 이거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CNN에서 패딩이 뭐였는지 상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CNN에서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을 계속 쌓아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컨볼루션을 돌리면은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레이어를 또 많이 쌓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 사이즈의 이미지가 있는데 커널을 3 곱하기 3으로 잡고 이렇게 컨볼루션을 돌리면은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되어서 3 곱하기 3의 이미지로 줄어버려요. 레이어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레이어를 많이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스킬이 바로 이 이미지 바깥에 패딩의 영역을 두는 거죠. 여기 바깥이 패딩의 영역인데 여기다가 패딩의 영역을 둬서 여기서부터 커널을 시작을 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해서 인풋 이미지도 5x5, 아웃풋 이미지도 5x5로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인풋 이미지들의 사이즈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데이터셋 안에서도 이미지의 사이즈가 다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이미지의 가로의 세로의 비가 굉장히 특이해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필터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의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패딩을 하게 돼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패딩에서는 다 0이라는 값이 채워져 있죠. 그런데 꼭 이렇게 0만 쓰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패딩이 왜 필요한지 살펴봤고 그래서 패딩의 스킬을 지금 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알려진 패딩의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딩의 영역을 모두 0으로 채운 제로 패딩이 존재하고요. 또 리플리케이션 패딩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리플렉션 패딩이라는 게 존재해요. 레플리케이션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자리 영역에 있는 값을 그대로 복제해서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패딩이 지금은 한 줄이 되어 있지만 패딩이 한 줄, 두 줄, 세 줄 뭐 쭉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때 이 인접 영역에 같은 값들을 쭉 채워 넣는 거고요. 리플렉션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자리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치 데칼코마니, 마치 물에 비친 것처럼 반영된 것처럼 이 반대쪽의 숫자를 반대쪽의 값을 넣는 게 리플렉션 패딩입니다. 그런데 아마 레플리케이션 패딩이나 리플렉션 패딩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제로 패딩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로 패딩은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efficient computation을 가능해요. 결국 replication이나 reflection을 하려면 무언가 값을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데 0으로 채워넣는 게 당연히 계산량도 적고 효율적이겠죠. 그렇다면 정확도는 어떨까 이 논문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똑같이 3개를 비교를 했었을 때 replication 패딩이나 reflection 패딩이 제로 패딩에 비해서 복잡한데 반해 실제로 정확도는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쁜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학계에서는 어떤 게 뚜렷하게 더 좋다라는 그런 합치점이 있지는 않고요. 이 논문 자체에서 한 실험에서 그래도 제로 패딩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별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할 이 논문에서는 우리는 제로 패딩을 기준점으로 제로 패딩에 비해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테크닉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어떤 면에서 더 좋은지 얘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로 패딩과 비교해서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패딩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이 한계를 많이 극복한 거기도 하고요. 세 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계점은요. unrealistic image pattern이라는 문제. 당연히 가장자리 영역을 임의의 우리가 정한 값으로 채워넣는 거다 보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요. 더불어서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트워크가 confused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equally treated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패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패딩이 다 쓸데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로 넣은 그냥 여백 같은 건데 그 부분도 똑같이 컨볼루션이 돌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서 계산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불필요한 부분과 실제 이미지 부분을 똑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아래 이미지 예시를 보면요. CNN을 돌리면서 중간에 액티베이션 맵을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풋 이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보시는 화면이 언더바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제로 패딩을 하고 컨볼루션을 돌렸을 때 22번째, 32번째 액티베이션 맵인데요. 보시면 가장자리에 하얀색 라인이 보여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얀색은 값도 크고 큰 노이즈인데 지금 하얀색 값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노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이즈는 가장자리의 제로 패딩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소개할 바로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하얀 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계속 좋다고 하나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결과 페이지를 가장 앞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총 5가지에서 비교를 했어요. VGG 16 배치 normalization, VGG 19 배치 normalization, 레즈넷 50, 레즈넷 11, 레즈넷 152, 152 이렇게 총 5가지의 아키텍처에서 비교를 했고요. 이미지넷 탑1 어큐레시를 기준으로 봤어요. 한 개의 이미지 맞추는 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시면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인데 모든 아키텍처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제로 패딩보다 더 우수한 어큐레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어요. 어떠한 아키텍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니까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이고요. 그런데 이 무엇보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트릭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이게 어려우면은 또 계산량에 많은 부하를 가져오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 컨볼루션 연산과 완전히 동일한 옵션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구현의 오버헤드가 아무것도 없이 항상 더 좋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기서 딱 한 줄 이 내용이고요. 깃허브에 코드도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채 100줄도 되지 않은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되는 코드고요. 기존에 있는 모델에다가 그 드랍인 모듈로 이 계산 하나만 얹은 거예요. 뒤에서 수식도 보실 텐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하나만 얹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쉬운 거죠. 저희가 굳이 발표에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를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끝나고 나서 따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partial convolution based padding이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이 공식이 뭔지 알아볼 텐데요. partial convolution based padding에 나오는 이 partial convolution이 뭔지 먼저 볼게요. partial convolution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 논문에 처음 나왔던 개념은 아니고요. 동저자가 2018년 ECCV에 제출을 했고 억셉이 되었던 Image in Painting for Irregular Holes Using Partial Convolution 이라는 논문에 제시되었던 구조예요. 그리고 이 논문 자체는
저희 PRCB 107번째 발표에서 이미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자세하게 아니라 무슨 논문이었고 이 중에서 어떤 컨셉을 차용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파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불규칙적으로 구멍이 뚫렸을 때 어떻게 인페인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보시면 인풋 이미지가 말도 안 되게 막 지워져 있어요. 여기도 다 총 4개의 이미지가 보이는데 막 불규칙적으로 지워져 있죠. 이거를 겐을 활용해서 생성을 할 텐데요. 이 생성을 했었을 때 이 빈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생성된 이미지의 결과 정확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풋 이미지인 거고 이 부분이 훼손이 되었는데 다른 패치 매치나 선행 논문들에서 보시면요. 이 지워진 부분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의 저자가 제시한 파셜 컨볼루션의 개념은 그라운드 트루스랑 굉장히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었죠. 거의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정도의 퀄리티의 결과물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팁은 바로 이 후 부분을 없는 걸로 치자라는 되게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희 이 파셜 컨볼루션에서는 마스킹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스킹 레이어에서는 실제 이미지가 있는 부분과 이미지가 무효한 부분을 숫자 1과 0으로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X라는 이미지 인풋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막 지워졌어요. 그러면 요 칸과 요 칸에 해당하겠죠. 그 값을 0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x를 웨이트를 곱하기 전에 컨볼루션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m을 먼저 element wise로 컴플리케이션을 해줄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도 값이 있을 거고 리얼 값도 값이 있을 거고 여기도 값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어떠한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마스킹 레이어를 씌워서 0으로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x와 m의 x의 인풋 이미지에 마스킹 레이어를 곱한 것에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한 것에 웨이트를 곱해줘서 이제 컨볼루션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adjustment예요. 예를 들어서 이 x의 이미지에 이 1로 채워진 레이어를 곱했다면,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했다면 동일한 이미지겠죠. 그럼 이거는 곱하나 마나 한 건데 이렇게 1로 채워진 거에 비해서 0이 섞인 거를 곱함으로써 전체적인 인풋 이미지 자체에 그 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값이 줄어들면 또 이미지의 왜곡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0이 있는 만큼의 sum of m분의 sum of 1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가중치를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원본 이미지의 총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이어스가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이제 x-가 되겠죠. x 프라임 값은 이렇게 계산한다. 앞에서 나왔던 식이랑 같은 식이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이 adjustment 값을 이렇게 같은 식이죠. 그리고 같은 식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이 동저자의 선행 논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미지에서 일부분이 막 지워졌을 때 이 부분을 hole이라고 보고 irregular hole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마스킹 레이어를 씌워서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정확도의 개선을 이뤘다라는 논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간에 지워진 부분이 홀이라면 우리가 이미지 바깥에 씌웠던 이 패딩 영역도 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리얼 이미지, 노모를 놔두고 이 패딩 부분에 여기서 썼던 테크닉을 똑같이 쓰면 어떨까? 라고 해서 탄생한 논문이 바로 이 Partial Convolution Based Padd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식 이제 익숙해지셨죠? 한번 다시 보고 가면은 이 X라는 인풋에 마스킹 레이어를 곱하고 애저스먼트를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달라진 부분은요. 이 부분이 앞에서는 M으로 표현됐어요. 마스킹 레이어로 표현됐는데 어떤 부분이 지워질지 모르니까 이게 불규칙적인 마스킹 레이어였을 거고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1에 제로로 패딩한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밑에 그림을 같이 볼게요. 요게 인풋 이미지 X일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요게 1로 표현한 거는 뭐 요거를 해당하는 이게 리얼 이미지라는 표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X의 P0 값. 그러니까 X의 그 0으로 패딩한 값, 제로 패딩할 값이 있을 거고 또 여기는 1에 제로 패딩한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 x의 제로 패딩한 값을 아까 마스킹 레이어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리얼 값인 가운데 부분은 1이 되고 리얼 값이 아닌 가장자리 부분이 0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1의 제로로 패딩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마스킹 레이어 대신 1의 제로로 패딩한 거를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x의 컴플리케이션을 해준다. 그러고 나서 이 애저스트먼트는 이 1의 p1 대비 1의 p0 값이 가지는 0의 감소분만큼을 조정을 해준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하나는요. 항상 제로 패딩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가 0일 거고요. 0에 0 곱하면 당연히 0이겠죠. 리얼 값에 1 곱하면 당연히 1일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생략을 해주고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논문에서 개선하고 있는 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또 하나의 꼭지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case of big padding size인데요. 앞서도 패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패딩 사이즈가 더 커지는 어떠한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이 논문의 효과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거고요. 그런 케이스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사이즈가 다 다른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리사이징을 해버리면은 왜곡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패딩을 해야 될 텐데 이 패딩이 이미지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면 어떤 이미지에는 패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또 한 가지 상황은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어서 보면요. 그래서 이 패딩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윈도우 사이즈보다 커져버리면요. 우리의 컨볼루션이 패딩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보더 영역, 그러니까 가장자리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아예 유효하지 않은 컨볼루션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패딩 안에서 하는 그런 컨볼루션이 될 테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마스킹 레이어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에다가 제로 패딩을 씌운 거였어요. 이거 앞에서 봤던 거죠. 첫 번째 마스킹 레이어는 1에 제로 패딩을 씌운 거고, 그렇겠죠? 당연히 마스킹 레이어 제로 패딩 씌우면 그게 그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결과값은, 그 다음에 넣어야 될 인풋은 그 전에 나왔던 값에 또 패딩 제로를 한 값이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m의 n번째 레이어는 m의 m 프라임의 p의 그 제로 패딩을 한 값이라고, 그 전번째의 이미지에 제로 패딩을 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레이어에 계속 그 전 단계의 이미지에 제로 패딩 한 값을 계속 그 다음 레이어의 마스킹 레이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실험을 통해 어떻게 측정을 되었는지 그 실행 결과와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 자체는요. 그 파이토치의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에 그대로 드랍인 모듈로 얹었어요. 앞에서도 막 몇 줄 안 되는 코드고 진짜 간단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그냥 기존 네이티브 파이토치에 그냥 얹은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추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정리한 식에서 이 adjustment 부분이었죠. 그래서 1의 P0분의 1의 P1에 1을 다 더해서 이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계산을 하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VGG 16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상황에서는 첫 번째 에폭의 6%, 두 번째부터 그 이후에는 4%.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에서는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두 번째는 이 값을 그냥 가져다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6%에서 4% 정도 차이가 났고, 레즈넷에서는 29%, 여기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났죠. 29%, 이걸 계산을 하느라고 29%가 늘어났고, 두 번째부터는 3%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저자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파이토치 원래 있던 거에서 그대로 드랍인 모듈로 너무 아무런 최적화 없이 사용을 했을 때고, 우리가 GPU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그래서 직접 쿠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차이 자체가, 실제로 계산량의 차이 자체가 굉장히 무시할 만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량의 차이도 무시할 정도인데 효과가 이제 실험의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 실험에서 재밌는 부분은요. 보통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아까도 탑 1 accuracy를 봤었는데 그 부분을 보통 실험을 했을 텐데 여기선 추가로 semantic segmentation에 대한 실험을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semantic segmentation에서도 이 패딩의 테크닉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요거를 할 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은요. 탑 1 accuracy를 봤었고요. 먼저 가장 제일 잘 나온 값, 최고의 정확도 값으로 봤었을 때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총 5개의 네트워크 각각에서 평균 값이 항상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이 항상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을 했어요. 보시면은 뭐 많게는 1%, 적게는 0. 몇 %씩 차이가 나지만 쭉 모든 실험 결과 값에서 항상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이 더 좋은 결과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실험이 잘 진행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파이토치 오피셜에 나오는 숫자들과 여기서 실험한 제로 패딩의 숫자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실험의 세팅 자체는 잘 된 게 맞고 그랬을 때 같은 세팅에 partial convolution으로 바꿨을 때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으로 바꿨을 때 그 정확도가 상승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는 베스트 값을 받고 두 번째는 에포크에서 라스트 5 에포크들의 평균을 봤어요. 뭐 여기에 최저값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항상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에서 더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또 항상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에서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도 자체도 높지만 이렇게 분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우리의 최저값을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빨간 색깔 줄이 제로 패딩이고 파란 색깔 줄이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이 됩니다. 보시면은 저자는 두 가지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약 74% 정도의 정확도를 달성하는데 제로 패딩은 68번 정도가 필요했는데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은 63번이 필요했대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fast convergence, 5번 먼저 냈다고 해서 fast convergence라고 하기에는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앞선 슬라이드에서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적다는 얘기도 드리기는 했는데 보시면 이 빨간 그래프는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막 출렁출렁거려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파란색 우리의 실험 결과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이미지 10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이미지 10가지의 공통점은요. 10가지 모두 다 레스넷 PPT에서 제로 패딩을 활용해서 5번을 돌렸을 때 이미지의 그 결과 값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패했던 그 이미지들이라고 해요. 보시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10개 이미지 모두가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을 적용했었을 때는 그 accuracy가 맞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 2개를 도대체 왜 그런지 살펴보자 해서 이미지 2개를 더 액티베이션 맵으로 분리를 해봤어요. 이거 앞에서도 한번 보셨었죠? 두 번째, 네 번째는 제로 패딩의 액티베이션 맵이고요. 세 번째, 다섯 번째는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의 액티베이션 맵 값입니다. 보시면 제로 패딩은 하얀색 라인이 보이고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정확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이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결과는요. 고무적인 게 되게 많네요. 로버스턴 크로스 테스팅이라고 적어놨는데 트레이닝을 제로 패딩으로 했었을 경우에 인퍼런스를 제로 패딩으로 하면 상관이 없었는데 인퍼런스를 파셜 패딩으로 해버리면은 갑자기 정확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으로 트레이닝을 한 경우에는 제로 패딩으로 인퍼런스를 하나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으로 인퍼런스를 하나 정확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프런스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트레이닝을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으로 하는 거는 훨씬 더 우월 전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얼마나 극명하게 높은 정확도, 높은 안정성, 빠른 수렴, 게다가 크로스 테스팅에 유리한 그런 결과까지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해준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살펴볼 텐데 왜 갑자기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 나왔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최근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대요. 인코더는 이미지넷이 프리트레인된 레스네피티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디코더로는 뭐 언샘플링 레이어나 뭐 디컨볼루션 시리즈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사이즈를 맞추려면은 인풋, 아웃풋 디멘션을 맞추는 게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를 이렇게 동시에 사용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려면은 인풋, 아웃풋의 디멘션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패딩이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패딩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패딩에 대해서 제시한 이 논문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또 최근에 Dilated Convolution이라는 스킬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리셉티브 필드를 크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큰 패딩을 쓴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 패딩이 결국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큰 패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패딩에 관련된 테크닉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이 실험에서 살펴봤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 실험에서는 딥랩 V3 플러스 모델을 사용했고 이건 Dilated Convolution 모델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은 Cityscapes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Cityscapes 데이터셋은요. 1024 곱하기 2048 이미지들이에요. 보시면은 직사각형 이미지다 보니까 이 실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시험했는데 첫 번째는 레귤러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1024 곱하기 2048 이미지는 그대로 레이시오 이슈를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넣은 거고요. 두 번째는 타일 방식으로 했는데요. 타일 방식은 1024 곱하기 1024 정사각형 네모로 두 개의 타일 혹은 여러 개의 타일로 조금 겹치게 해서 만들어서 실험을 했고요. 먼저 이 앞에 나온 레귤러 방식을 살펴봤었을 때 보면요. 역시나 제로 패딩보다 스페셜 컨볼루션 베이스 패딩이 항상 0.1%, 지금 여기서는 0.1% 정도 차이. 이 디폴트 스플릿은 원래 그 시티스케이프에 있는 기본 데이터셋이고 이건 추가된 데이터셋인데 추가된 데이터셋에서는 더 차이가 좀 컸고요. 항상 더 좋았다. 그리고 이 타일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타일 방식이라고 하면은 그 직사각형 네모에 타일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 노 오버랩 방식이 있을 거고 3분의 1 정도 겹치게 하는 3분의 1 타일 오버랩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그 타일의 보더 자체도 보더가 되잖아요. 아까 가장자리 영역의 정확도가 문제가 됐는데 요 타일로 하게 되면은 그 타일마다 또 가장자리 영역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그 보더가 되는 그 중간 영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더 제로 패딩에서 정확도가 좀 안 나왔던 것 같고요. 그나마 3분의 1 오버랩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겹치는 영역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도가 개선이 되었고 그런데 이 차이보다 그냥 파셜 컨볼루션 베이스드 패딩으로 돌리면 항상 더 높게 나왔죠. 이거는 이미지의 구체적인 예시인데 타일 베이스드 3분의 1 오버래핑을 했었을 때가 결과가 제일 좋았어서 그 샘플 이미지들이에요. 이게 바로 시티스케이프의 데이터셋이고요. 그라운드 트루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제로 패딩을 했었을 때는 여기에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과 다른 노이즈가 보시면 여기 회색 화면 아무것도 없는데 노이즈가 발생했죠. 이 노이즈는 앞서 살펴봤던 이 가장자리 제로 패딩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생겨 있고 여기는 이게 디텍션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없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항상 제로 패딩보다 더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더불어서 without overlapping 영역에서도 그 ground truth segmentation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노이즈가 없고 뭐 발견돼야 될 거, 발견 안 돼야 될 것들이 더 항상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에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한 칸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가운데에 홀을 뚫어버렸어요. 이 홀을 뚫음으로써 보시면요. 그 제로 패딩과 파셜 컴플리션 베이스드 패딩이 앞에서 막 노이즈가 발생한 부분도 정확도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도 보통 가장자리 영역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패딩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이 가장자리 영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 가운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이 가장자리 영역에 대해서만 정확도를 살펴봤었을 때 보시면은 이 영역이 커질수록 가운데 홀의 영역이 커질수록 점점 더 이 파셜 컨볼루션 베이스드 패딩이 가지는 정확도의 차이가 커지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장자리에서 뭐가 나타나거나 뭐 한 섹션에서 훨씬 더 우월한 위치를 가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파셜 컨볼루션 베이스드 패딩은 항상 제로 패딩보다 더 좋은 결과, 아웃퍼폼 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실험은 두 가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두 가지 실험에서 이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확도는 물론 더 빠른 수렴,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도,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는 뭐 크로스 테스팅 영역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 21에서 그 different image size라는 게 뭐죠? 이 different image size는요, 그 인풋 데이터들에 많은 이미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이미지들의 사이즈들이 다 각각 다를 때를 의미한다고 논문에 되어 있어요. 네, 하나의 데이터셋 안인데 이미지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패딩을 통해서 다 같은 사이즈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큰 사이즈의 패딩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그 35하고 36에서 보면 그 오버래핑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좀 미스해가지고, 네. 네.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우선 딥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 자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그 부분 넘기고 우선 그 3분의 1 오버래핑이 있는 거랑 오버래핑이 없는 거랑 관련해서는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버래핑이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제로 패딩 같은 경우에 그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부분을 두 번 더 연산을 하니까 더 정확도가 높아지기는 하는데 그 연산을 하는 가장자리 부분은 항상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보다 항상 결과가 안 좋고 3분의 1 오버래핑이랑 오버래핑이 없는 거랑 둘 다 똑같이 제로 패딩과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이 똑같이 0.3% 차이가 나요. 그래서 딱히 이 두 모델 간에 뭐 어떤 게 더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이 유리하다는 아니고요. 두 모델을 각각 실험을 했는데 제로 패딩보다 항상 이게 좋고 오버래핑이 없었을 때는 제로 패딩보다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이 뭐 유리하더라도 오버래핑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오버래핑을 해도 제로 패딩은 가장자리에 있는 오류로 인해서 partial convolution based 패딩보다 더 정확도가 낮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 논문과 여기에 코드도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은 저도 사실 CNN 다음번 할 때 꼭 돌려보고 싶은데 아직 돌려보진 못했는데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다들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